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의 제주 반도체. 오늘 드디어 우리가 기다렸던 미친 상승 흐름이 나와 준 거죠. 제가 이 제주 반도체는 고점이 열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살짝 지루한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이렇게 이동평균선에 대한 이탈을 안 하고 그리고 무려 오늘 장중에 28%까지 추가 급등을 보여준 겁니다. 제가 이 흐름을 미리 예측을 했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도 그래서 절대 한 주도 뺏기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얼마나 제가 정확히 예측을 했는지 지난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이건 이제 세력들의 목표가입니다.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일단 저항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주 반도체는 횡보를 오래 해놨기 때문에 그만큼 이 에너지가 응축이 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상방이 좀 더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상승파고 여기가 기간 조정파고 지금 현재 이 다음 상승파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대한 급등에서도 우리가 팔아야 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상방은 좀 더 열려 있다. 네, 그리고 오늘의 이 급등이 터져 나와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익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급등을 그러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나서부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자 보시면 그러니까 3주 전부터요. 3주 전 거대한 자금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고 하면서 정고점 뚫기 전에 이 마지막 기회라고까지 정말 강조를 해드렸죠. 정말 잘 따라오신 분들 진심으로 수익 축하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자 그럼 이제 정말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럼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이 제주 반도체를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이 정말 궁금하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잘 끌고 온 이 제주 반도체 어디서 팔아야 잘 팔았다고 소문이 나는지 그 매도 맥점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우리 현재 이 제주 반도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종목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이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제 영상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실 건데 제주 반도체는 돌파 전에도 말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바로 이때죠. 그러니까 1개월 전에 횡보가 지속이 될 때 이때부터 저는 이 계속적인 이 눌림시의 매수에 대한 이야기만 했습니다. 보여드린 대로 3주 전에도 또 말씀드리고 자, 왜 매수만 이야기를 했냐?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시세가 이 초입에 정말 강하게 나왔던 이 종목들을 제가 찝어가지고 계속 영상을 올려드린 거예요. 제주 반도체랑 제가 뭘 올려드렸습니까? 바로 한미 반도체였죠. 그래서 그 뒤로 둘 다 이 정말 지루한 조정들이 나오는 과정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지금 고점을 높여가면서 말 그대로 슈퍼사이클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라는 게 항상 올라올 때 수직 상승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오잖아요, 여러분들. 상승이 나오면 이렇게 지루한 조정이 나오고 상승이 나오면 이런 지루한 조정이 나오고 근데 이 지루함을 견뎌야지 이 온전한 시세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제주 반도체 둘 다 과열로 가는 그 흐름이 나오고 있는 건데 원래 이 부품주들은 항상 이 대장인 삼성전자와 이 하이닉스가요 과열의 흐름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지금처럼 좀 쉬어갈 때 그때 이제 흐름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앞에 상승에서도 그랬고 현재 또 똑같은 그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우리가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좀 한 줄로 이야기하면 대장주들이 실적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그 낙수 효과가 번지는 효과 때문에 이제 그 뒤에 오르는 흐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이 부품들을 납품하는 이 장비들을 좀 깔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부장 기업들이 그래서 그 다음에 실적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 시차를 알기 때문에 이 시차를 이용해서 부품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이 삼전 하이닉스는 상대적으로 엄청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200만 원, 30만 원 엄청난 심리가들을 지금 찍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위치에서는 신규로 들어가기도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거죠. 이때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뭐를 찾습니까? 제주 반도체 같은 업황은 좋은데 아직 안 오른 게 뭐가 있냐 이런 걸 찾게 되고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부품주를 매수세가 쏠리면서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가 된다는 거죠. 키 맞추기가.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도 엄청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상승 횡보, 상승 횡보, 횡보가 길수록 다음 상승이 강하다, 이런 파동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지만 중요한 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자, 돈들이 엄청나게 들어와서 이 상승들을 만들었는데 보시면은 조정을 받을 때 빠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빠진 흔적이. 슈퍼가 들어왔는데 빠진 흔적이 없다. 거기에 자 항상 세력들은요 이 많은 개인들이 자기들 버스에 탑승한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루한 횡보나 이런 가격적인 페이크를 주고 그리고 이 거래량을 시를 말린 뒤에 그다음에 이 소리 소문 없이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에 우린 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정을 다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흐름들이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전부 포착이 된다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여러분들 종목마다 이 주인을 뜻하는 주포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주포들은 본인들만의 이 일정한 이 가격대에서 아주 기계적으로 매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계적으로 매집하는 그 선을 제가 만들어 놓은 차트예요. 보면 주포가 없는 종목은 이렇게 이제 초반에 뭐가 나옵니까? 밴드가 안 나와요. 그런데 주포가 들어온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의 딱 밴드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저는 이거를 주포가 진입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양봉이 터져 나오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이 스마트 머니죠. 스마트 머니. 세력들의 똑똑한 자금이 들어왔다는 확실한 신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주포가 확인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밴드에서 매집을 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때도 다시 한번 또 거래량을 만들고 엄청난 폭등을 또 만들고 이런 이 눌림목권들 있잖아요. 이런 자리들. 이런 자리에서만 우리가 차분하게 매집을 해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지난 1월 달 급등 이후에 한번 보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1차 밴드에서 가격 관리를 한번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 2차 밴드까지 오고 나서 가격 관리를 해주더니, 그러면서 어떤 게 나왔습니까? 다시 엄청난 폭등세를 지금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앞에 파동에서 똑같이 나왔어요. 노란 밴드와 파란 밴드 라인에서 매집을 했더니 주포가 확인이 되고, 그러더니 급등이 나오더라. 그러면서 이 기간 조정이 발생이 되는데 그 구간에서 매집을 하면 이 시세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올린 시점을 보면 항상 이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1개월 전, 3주 전. 결국 주포들이 매집하는 구간에서 우리도 같이 호흡을 하고 매집을 해야 결국 이 세력들한테 당하지 않고 이 온전한 상승을 챙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고민하는 그 핵심들, 우리가 어떤 종목을 거래해야 되는가. 자,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된 종목을 거래하면 되는 겁니다. 자,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가. 자, 1차 밴드와 2차 밴드 라인에서만 매집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셋째. 그럼 이제 어디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과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겪는 이 수많은 고민들을 이 로직이 보완을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맥점 차트를 이용해서 제가 실제로 거래한 내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 서브 계좌인데 아예 제가 자동으로 로직을 걸어둔 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월 4회 매집으로 이 횟수를 좀 제한을 하고, 자, 초기 자본금 역시 이게 소액으로 설정을 해놨죠. 그러니까 매매 횟수랑 금액으로 이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가 이 밴드에 오기만 하면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게끔 제가 세팅을 해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이제 매집이 들어갔고 이때 정확히 영상 올려드렸죠. 그리고 보면은 계속해서 이 매수에 대한 시그널만 발생한 겁니다. 자, 거래 목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이 안 떴어요. 총 8번의 이 매수 시그널이 발생했고 여전히 이 물량들을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결과값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 수익을 내기 위한 그 조건은 주포에 대한 그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게 수익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오를지 말지 고민하면서 이 에너지 낭비라는 게 아니라 세력이 지켜주는 이 좋은 가격대에 왔을 때 적재적소에만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편하게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 과열에 대한 신호가 안 떴기 때문에 매도에 대한 시그널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자, 그럼 과열 차트를 한번 보자고요. 자, 보시는 차트는 이제 주가가 과열권에 오게 되면 이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파란 밴드에 터치를 하게 되면 이제 가격 조정이나 이 시간 조정이라는 게 발생하는 거죠. 제주반도체도 보시면 이 초기 급등 때 이 과열 밴드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조정이 발생이 됐고 그 뒤에도 이 과열 밴드에 터치를 했을 때 또 조정이라는 게 발생한 거예요. 상승 조정, 상승 조정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 과열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보시다시피 현재 과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오르더라도 이제 다시 한번 저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고가 추세가 맞물리면서 이렇게 밴드의 상단에 같이 터치를 하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은 다시 저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제주 반도체 잘 끌고 오신 분들은 우리가 정말 잘 들고 온 만큼 매도도 잘 해봐야겠죠. 제가 보는 이 과열 신호가 발생하면 그때 이제는 수익 실현을 하자고 문자를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신호 놓치지 않고 같이 타점 잡아가 보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과열 신호가 나와서 매도를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를 가게끔 설정해 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천코치는 여기선 계속 매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는 왜 매도에 대한 타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해도 정말 거래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 받아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지금 바로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뭐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5개월 전부터죠. 뭐 지금이 3개월 전 영상인데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 그리고 2000년도는 이 IT 버블이었다고 하면서 이 3000포인트에서부터 이야기했던 게 벌써 지금 8000포인트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수많은 폭등 종목들을 찾아내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86년도와 2000년도 장을 이야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이 닷컴 버블과 그리고 모바일 랠리 같은 이 거대한 이 기술적 혁신 버블은 보통 5년 동안 상승장이 이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AI 버블은,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긴축 우려나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점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점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